294쪽에 대단원 종합문제 하겠습니다. 1번 가나 지역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를 보시면 아파트 비율로 해서 지역을 구분해 놨죠. 이렇게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을 한 지역으로 묶었던 건 질적으로 동일한 것끼리 묶여진 거기 때문에 동질 지역입니다. 나는 서울로의 통근자 수, 서울과의 기능적 연관성을 어느 정도까지 그 연관성이 있는가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 구분된 거니까 이건 기능 지역이죠. 자, 1번 가든 나든 지역은 늘 변하는 거고요. 2번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기능적 연관성을 나타낸 나고요. 3번 동일한 지리적 현상이 나타나는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건 동질 지역에 대한 이야기이고 4번 중심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건 기능 지역이고요. 5번 방언권은 동질 지역, 통합권은 기능 지역입니다. 자, 2번 다음 글의 밑줄 친 기억 비읍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이제 바로 아래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기억 자연 지리적 요소에는 산줄기, 하천 등이 포함되겠죠. 2번 니은, 디귿은 모두 하나의 기준에 구분된 지역이다. 관, 서, 관북, 관동은 모두 철령, 관을 경계로 해서 구분한 지역이니까 맞습니다. 3번 관동은 다시 대관령을 기준으로 해서 영동과 영서로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4번 호남과 영남의 경계가 되는 건 소백산맥입니다. 4번 틀렸네요. 5번 농업지역은 동질지역, 도시권은 기능지역입니다. 3번 지도의 A2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A 백두산이죠. 백두산은 한반도와 만주의 최고봉으로 칼데라가 있다 했는데 백두산이 한반도의 최고봉인 건 아시고 만주의 최고봉인지는 잘 모르시죠. 만주가 원래 평야지대예요. 따라서 백두산은 만주의 최고봉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2번 B. B는 함경산맥인데요. 함경산맥이 동해안과 가깝다는 건 이 높은 산에서부터 동해안까지는 급경사로 경사가 이렇게 급경사가 나타난다는 뜻이고 반면 그 북서쪽 같은 경우는 길마고원이 펼쳐져 있어요. 따라서 높지만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C는 동해안이죠. 그러니까 강원도 동해안 이 일대는 북부지방에서도 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4번 D하고 C 어디가 평균 기온이 더 높을까 혹은 낮을까? 자, 겨울철에는 동해안이 따뜻합니다. 따라서 C 지역의 겨울철 평균 기온은 높고요. D가 더 낮죠. 그다음에 5번 E. E의 산줄기는 서쪽으로 뻗어 있는 산줄기잖아요. 이런 산줄기는 융기 후 하천 침식으로 만들어진 2차적 산맥, 높지 않은 낮은 산맥인데요. 이때 이 산줄기의 방향은 중생대에 만들어졌던 단층선의 영향을 받아 하천이 침식을 진행시키고 그로 인해 남은 산줄기이기 때문에 중생대 지각변동 영향을 받은 거 맞아요. 자, 5번에 있는 건 뭐 자세히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요.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었죠. 자, 다음은 4번. 지도는 북한의 개방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A, D 지역에 대한 설명. A는 신의주, B는 나선, C는 개성, D는 금강산인데요. 홍콩을 모델로 개발된 개방 지역은 신의주고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 C, 개성공단이죠. A와 B처럼 북부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들은요, 주로 무역과 관련해서 무역이나 금융 기반을 위한 도시들이에요. 다음에 디귿 가장 먼저 개방된 곳은 나선 UN 개발기구의 영향을 받아서 나선 지역이 먼저 개발됐었고요. 다음에 리을 외자 유치에 성공해서 현재 특구 가동률이 높다. 북한의 이 개방 지역 중에 현재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건 거의 없죠. 그나마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는데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지금 문 닫았죠. 자, 다음 5번. 지도는 수도권의 통근 통학자 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지도에서 보면, 그러니까 잠은 어느 도시에서 자고 다른 지역으로 통근 통학을 갔을 때 그 화살표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수원 찾았죠? 자, 수원은 보시면 통근 통학의 화살표가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제 서울로 가는 통근 통학자 정말 많고 남쪽에 화성으로 가는 통근 통학자도 많죠. 따라 수원은 낮이 되면 다른 도시로 일하러 가는 사람이 많으므로 주간 인구 지수가 낮아지겠죠. 자, 2번. 그래서 100 이하 맞아요. 2번. 포천을 볼까요? 포천은 화살표가 딱 하나 있는데 그 화살표가 포천으로 들어가는 화살표예요. 따라서 포천은 낮이면 인구가 들어오니까 주간 인구가 더 많다. 3번.
서울로 유입되는 통근 통학자 수는 인천보다 경기도가 더 많죠. 인천은 왼쪽만 해당되고 경기도는 서울을 완전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화살표가 훨씬 많습니다. 4번 경기에서 서울로의 통근 통학자 수가 서울서 경기도로 가는 것보다 더 많죠. 5번 성남과 고양은 서울로 유출되는 통근 통학자가 훨씬 많죠. 서울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틀린 건 4번. 자, 5번 다음은 보고서 일부이다. 답사 경로로 옳은 것은 자 1일차에서 이수린들의 작업실이 갖추어진 그리고 출판 도시 이거 파주에 대한 건데요. 자, 지도 속에 파주를 표시하지 않았죠. 따라서 A가 파주지만 파주에 대한 거 여러분 이번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다음에 2일차 정조대왕이 주민 거주 공간 마련과 국가 방어를 이유로 축성한 계획 도시고 수원 화성에 대한 거죠. 이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잖아요. 그럼 수원 화성은 당연히 수원에 있습니다. 지도 속에선 D예요. 자, C는 일산 신도시가 있는 고양이고 D가 도청이 있는 수원이죠. 자, 7번 강원지방은 험준한 태백산맥을 경계로 해서 영동과 영서로 나뉠 텐데 수도권과 유사한 방언이 나타난다면 A는 영서일 것이고 반면 영동지방은 남쪽에는 영남지방과 비슷한 방언이 나타나고 물론 영동 중에서 북쪽은 북부지방의 방언과 유사할 수는 있죠. 자, 8번 8번 다음 글에 설명하는 지역, 광산 개발로 호황이던 땡땡시는 석탄 생산량 감소로 자, 강원도에서 석탄 생산을 많이 하는데 이 석탄 생산을 많이 하는 곳은 강원도의 남부지방에 특히 집중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도시는 태백시이고요. 자, 태백시는 지도 속에 2, 즉 5번입니다. 자, 다음은 9번. A, E 중 지역별 탐구과제 선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는 태안군인데요. 태안반도의 맨 끝. 태안군인데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로 선생님이 기업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싶어요. 안 했어요. 따라서 A에 대한 건 이번 시험에 안 나오고요. 자, B는 천안, 전철 연결돼 있죠. C는 청주, KTX의 분기점이자 생명과학단지가 있고 충청북도에 도청이 있는 곳이죠. C, D는 이거 내포신도시 충청남도 도청이 이전한 곳이고 E는 세종시인데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죠. 자, 그런데 E에서 설명하고 있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네 대덕연구단지네 이렇게 개발 기능이 강한 곳은 바로 아래에 있는 대전이에요. 따라서 E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대전에 대한 설명이므로 틀린 것은 5번입니다. 다음에 10번은 충청권에 속하는 도시들의 인구 규모 순인데요. A, B, C 세 지역은 순위 변동이 없죠. 인구만 증가했고 충청권에서 제일 큰 도시는 당연히 대전이고요. 두 번째 도시는 충청북도의 중심 도시인 청주입니다. 세 번째는 천안이고요. 자, 11번에서 A, E 중 지역별 답사 장소의 선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중에서 제가 지도로 줬던 곳은 D, 순천 하나 있네요. 자, 순천. 순천은요, 그 순천만 갈대숲 일대가 람사르 협약에 등록되어 있는 보존 습지입니다. 예, 순천 하나만 봐도 돼요. 자, 12번. 다음 글의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근 호남지방은 첨단 지식산업을 농업, 공업에 적용함으로써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경제 성장을 위한 거점으로는 새만금, 군산, 광양만권을 경제 자유구로 지정해서 각각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 레저 허브, 국제 물류 생산 거점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또한 전북의 혁신도시는 농생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는 녹색 건강식품과 녹색 전력 연구개발 기반 조성을 통해서 호남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네요. 자, 그렇다면 1번 산업 간 융복합, ICT 융복합 농업용 드론 산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말이 좀 어렵지만 그럴 수 있죠. 2번 새만금, 군산, 광양만권 이게 전라도 호남 지방에 대한 거잖아요. 알다시피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남동 이매 즉 부산권을 주로 개발한 지역이었죠. 따라서
호남 지역을 개발하는 건 균형 개발 전략의 일환인 것이고, 그럼 제3차 국토종합 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새만금 군산 방향망권을 국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지역의 발전을 어, 유도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인 거 맞고요. 그리고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는 한전을 비롯한 전기 전력 산업이 있는데요. 뭐 그걸 모르더라도 미음에서 녹색 전력 연구 개발 기반 조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력, 전기 전력과 관련된 거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13번.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공업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분석해 보세요. 자,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 모두 수도권의 비중이 가장 높다. 수도권은 사업체 수에 있어서 48.7이고 종사자도 높지만 출하액은 보다시피 수도권이 아니라 영남권이 더 높죠. 그죠? 자, 그 다음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영남권이 수도권보다 많다. 자, 사업체는 31.8, 근데 종사자는 더 커져서 35.3. 그럼 사업체에 비해 종사자가 커졌으니까 영남권은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네요. 반면 수도권은 사업체 수에 비해서 종사자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사업체당 종사자는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다음에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은 이렇게 말하면 자, 종사자당 출하액이란 말인데 보다시피 호남 지방은 종사자는 8.3인데 출하액은 12.9로 무려 1.5배나 더 커지게 돼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예를 들면 충청권은 15.2에서 18%로 커지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커지지 않았고 영남권도 35.3에서 38.8로 커지긴 했지만 그리 많이 커지진 않았죠. 따라서 종사자당 출하액은요 호남권이 가장 높은 거 맞습니다. 다음 사업체당 출하액은 영남권이 가장 많고 수도권이 가장 적다. 자, 사업체당 출하액이 영남권이 많고 수도권이 적은 건 맞는데 영남권이 과연 가장 많을까? 자, 보시면 호남권은 사업체 수가 6.7밖에 안 되는데 출하액이 무려 12.9로 사업체에 비해서 2배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은 11.2에서 18%로 많아지긴 했지만 2배 아니고 영남권도 31.3에서 38.8로 많아지긴 했지만 2배 아니죠. 따라서 사업체당 출하액은요. 호남권이 가장 많습니다. 자, 14번. 다음은 영남지방의 제조업 단원의 수업 시간에 사용된 개인판이다 했는데 진술이 옳은지 그른지 한번 보시죠. 자, 부산. 1970년대 이후 신발선을 크게 발달했으나 90년대에 급속한 침체기를 겪었고 금속 가공 기타 기계 장비 산업 등이 발달하고 있다 했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 때 노동 집약적 경공업, 뭐 섬유, 신발, 가발 이런 거 발달했었고 70년대 때 중화공업을 발달시키기로 하고 남동 임해적을 개발시키죠.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이제 중화공업이 급격히 발달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90년대 때 IMF를 겪으면서 특히 공업이 발달돼 있었던 경상도 일대가 굉장한 타격을 겪었었어요. 자, 그렇다면 1번에 부산이 70년대 신발산업이 발달했지만 90년대 급속한 침체기를 겪었고 주변에 뭐 창원이나 이런 것의 영향으로 금속 가공이나 기계 산업이 발달했다라는 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맞다고 볼 수 있고요. 2번 대구. 섬유 산업의 경쟁력이 90년대 이후 굉장히 약화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 위주로 산업 구조를 변화를 꾀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3번 울산. 오랜 전통과 풍부한 노동력. 자, 울산과 제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오랜 전통이죠. 울산은 갑자기 만들어진 곳이니까. 자, 오랜 전통과 풍부한 노동력은 보통 영남 내륙권, 즉 대구나 구미를 말할 때 주로 쓰는 말이죠. 자, 전체 제조업 출하액에서 첨단 전자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지는 몰라도 구미가 전자산업이 발달된 건 맞아요. 아마 3번 설명은 구미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4번 포항, 적한지 지향형 1차 금속 제조업이 발달했다. 자, 1차 금속 대표적인 게 제철소인데요. 제철은 원료를 해외에서 대량으로 수입하는 공업이다 보니까 주로 공장이 해안가에 입지하는데 이런 해안에 입지하는 걸 적한지 지향형이라고 부르죠. 따라 4번 맞고요. 5번
전국에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했는데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대표적인 게 조선공업이에요. 전국의 조선공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거제도죠. 창원 같은 경우는 기계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자, 15번에 대한 건 제주도의 인구 변화에 대한 건데 여러분이 제주도의 인구 증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번은 AC 지역에 대한 거 지도를 보니까 제주도네요. 자, 제주도에서 지금 색깔 칠해진 제주도 전체가 한라산인데 A는 한라산의 가운데, 제주도의 가운데 부분이니까 한라산 정상부인 거죠. 그리고 B는 이제 길게 있는 걸로 봐서 용암동굴일 수 있겠구나 싶을 텐데 이게 검은오름 용암동굴개고요. C는 제주도의 가장 오른쪽, 한마디로 해가 뜨는 동쪽을 확대해 놓은 건데요. 거기는 바로 해 뜨는 일출봉, 성산 일출봉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한라산의 정상부, 검은오름 용암동굴개, 그리고 C, 성산 일출봉은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굉장히 멋진 곳들인데요. 자, 그렇다면 기억. 한라산 정상부는 경사가 급하죠. 산록부는 완만하지만 정상부는 급해요. 그리고 성산 일출봉도 기본적으로 경사가 급합니다. 그리고 화구를 가지고 있죠. 분화구를요. 그래서 기억 맞아요. 니은 기반함의 용식, 용식이란 물에 녹는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석회동굴에 대한 거죠. 용암동굴 같은 경우는 식지 않은 부분이 계속 흘러서 빠져버리다 보니까 뽕 빠져서 나온 게 용암동굴이잖아요. 따라서 용식에 의한 자연동굴은 석회암지대에 해당하는 거고 제주도랑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다음에 디귿 맞는 말이고 리을 세 지역 모두 관광객 출입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출입할 수 있죠. 단지 B의 용암동굴은 그 혹시 동굴의 훼손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루에 입장 인원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출입을 막 못하게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따라서 기역과 디귿이 맞습니다. 자, 넘겨서 298쪽 신유형 수능 열기로 가서요. 1번은 이거 통계지도에 대한 건데 이번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2번 그래프는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 구성비 변화인데요. 자, 세로축이 2015년, 가로축이 1990년 이런 자료 나오면 과거의 건 참고만 하시고요. 현재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건 가장 최근 자료라는 거, 즉 2015년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보다시피 A는 북한에서 지금 가장 높죠. 그리고 B가 두 번째, C가 낮죠. 따라서 A가 석탄, B가 수력, C가 석유 되겠습니다. 그럼 1번, 북한은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원래 높지 않아요. 특히 석탄은 매장량이 많아서 북한에서 자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발전용으로는 수력을 제일 많이 쓰죠. B가 수력이니까 맞죠. 3번, C는 석유니까 북한도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 노춘군에 매장되어 있는 건 무연탄 이야기죠. 4번 수송용 연료는 석유고요. 5번 남한의 1차 에너지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순이죠. 자, 3번 다음 글의 가나 지역을 지도에 A2에서 골라보자. 자, 가는 1000m가 넘는 산이 96개, 800m가 넘는 것도 200개나 된다. 전체 면적 91%가 산과 강일 정도로 공백한 산골이지만 그랬는데요. 자, 지도 속에서 제가 늘 강원도에 동해안에 직접 접해 있는 곳 말고 동해안에 직접 접해 있는 행정구역의 왼쪽 부분이 가장 높은 백두대간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산이 많고 높은 지역은 백두대간의 왼쪽, 즉 영서지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과 가까워야 해발고도도 높겠죠. 그래서 면적도 넓고 산도 많고 이러면 B. B가 이름이 어디냐면요. 인제예요.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인제에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자, 인제와 원통이 바로 B 지역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볼게요. 나는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중부권 교통의 중심지, 강원도에서 인구 제일 많은 곳, 첨단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되어 있는 곳, 원주에 대한 거예요. 원주는 2입니다. 그래서 B와 E 답은 4번. 다음 4번 문제, 지도의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A는 홍성군과 예산군 사이, 즉 내포신도시, 충남 도청이 들어간 곳이죠. B는 음성과 진천 사이 혁신도시 들어간 곳이고요. C는 보니까 단양, 즉 석회동굴이 있는 곳이네요. 그러니까 충청도에서도 강원도에 맞닿아 있는 충청북도의 끝허리 C, 여기가 단양 고수동굴, 단양 적성, 아무튼 카르스트 지형이에요.
석회암지대죠. 자, 그럼 기업, 혁신도시면 B, 새로운 도청이면 A, 수도권의 전철 연장은 천안인데 천안은 B 왼쪽에 있는 곳으로 지금 색깔 안 칠해져 있죠. 그다음에 리을, 석회암지대선 시멘트 공장과 관련해서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네. 자, 다음은 5번. 가다 지역을 지도에 AH에서 골라보자.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마을은요. 안동 하회마을이랑 경주의 양동마을이 있는데요. 지금 경주는 표시 안 돼 있고 C가 안동이죠. 그다음에 나 하구뚝과 삼각주. 바로 낙동강 하구뚝 삼각주죠. 부산에 있어요.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해안 습지.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들은 꽤 여러 곳에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바로 순천만이죠. 자, 순천만이면 H입니다. 자, 지도 속에 B가 전주, A는 고창인데 지도 속에 제가 드린 지도에는 안 나와 있죠. H는 순천, G는 광양, E는 부산, D는 포항, C는 안동, F는 대구 아래 창녕인데요. 창녕 우퍼늪이어서 해안이 아닌 육상 늪지로서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곳이고요. F는 또 역시나 제가 드린 지도에는 없죠. 자, 6번 문제는 풀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7번. 다음 글의 가다 지역을 지도에 AC에서 골라보자. 자, 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고요. 난 기업도시 역시나 안 했죠. 지금 난 충주에 대한 거고 안 했습니다. 다 국제적인 연구 개발 특구 첨단 과학의 도시 대전에 대한 거죠. 그래서 가가 세종, 다가 대전. 다음에 8번. 지도의 A, D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 그런데 지도 속에서 A가 김제, 지평선 축제하는 곳, B는 남원이에요. C는 순천이고 D는 보성이죠. 자, 이 중에서 A, C만 제가 드린 책에 있습니다. 보성은 녹차가 있는 곳이죠. 자, 9번. 다음 자료에 가, 나 지역을 지도에 AC에서 골라보자. 가, 강원도 도청이 있는 곳.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침식 분지에 거대한 호수들이 많은 곳. 바로 춘천입니다. 나, 해발고도 700m 이상이 전체 면적의 약 60%를 차지하는 고원지대다라고 했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자, 평창에 대한 거예요. 자, 평창이 어딘지 모르더라도 동해안에 접힌 첫 번째 행정구역 말고 바로 옆에 있는 곳 거기가 백두대간 바로 옆에 고위평탄면이라든가 높은 해발고 높은 지역이 펼쳐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상에서 B가 평창일 수 있겠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10번. 다음 자료는 학생이 수업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영남 지방의 주요 공업지역에 대한 거죠. 편리한 육상교통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성장했는데 대구는 섬이었다가 최근엔 자동차 등이 발달했고요. 전자공업하면 구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대의 중화공업지역 그럼 남동 임해 지역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면 울산이고 포항이면 제철, 창원은 기계공업입니다. 자, 지도에서 보시면 A는 구미, B는 포항, C는 대구, D는 울산, E는 거제도입니다. 11번 지역 축제에 대한 건데요. 가를 보면 대나무에 대한 거니까 아마 담양이겠죠. 자, 대나무는 상록 화렵수라고 볼 수 있죠. 일반적인 화렵수는 아니지만. 자, 이렇게 겨울에도 푸른 잎을 짓는 것들은 대부분 겨울이 매우 따뜻한 지방에 자랍니다. 그래서 남부 지방에서 주로 자라죠. 그래서 중부, 특히 서울이 있는 중부지방에선 자라기 어렵습니다. 온대기후에서만 자라요. 자, 나 같은 경우는 지금 탈춤에 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에 대한 것도 있고 하니까요. 안동이구나. 그래서 남쪽에 광주 바로 위에 B가 담양, C가 안동, A는 충청남도면서 해안에 있는 곳 머드 축제로 유명한 보령이네요. 이 중에서는 안동 알면 되겠죠? 다음에 12번.
가의 A시에 해당하는 지역을 나의 기억 디귿에서 골라보자. 자, 가가 수도권 시 도별 인구 순 이동인데요. 자, 서울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촌 향도 현상으로 인구가 급격히 많아졌었죠. 그런데 너무 많은 인구로 인해서 과밀화가 심각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경기도에 새로운 주거 기능을 가진 신도시들이 되게 많이 건설되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신도시가 많이 건설되고 서울에 살던 사람이 그곳에 집을 분양받아 이동을 하면서 교외화 현상이 촉진되고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는 대신 경기도 인구 되게 많이 증가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지금 90년대 이후 자료인데요. 거기에서 빨간 막대는 인구가 늘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초록이는 인구가 주로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초록이가 많이 감소하던 그 해에 빨간색의 증가도 두드러지고 있죠. 이게 바로 서울과 경기도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신도시가 건설되고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서울에서 인구가 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서울은 마이너스, 경기도는 플러스에서 둘이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B는 경기, C가 서울, 그러면 A는 인천이죠. 나를 볼까요? 수도권 시도별 주간인구 지수인데요. 자,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는 건 이 지역에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주거지역이 있고 이 지역으로 일하러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에서 잠을 자지만 직장은 여전히 서울인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일하러 들어오다 보니까 서울은 낮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간인구 지수가 높아지게 되고 경기도는 반대로 낮이면 인구가 빠져나가서 주간인구 지수가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보니까 초록은 주간인구 지수가 100을 넘었어요. 서울이겠네. 반면 빨간과 초록이는 둘 다 주간인구 지수가 100 아래인데 초록이가 서울과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서울이 주간인구 지수가 매우 높았던 해에 경기도의 주간인구 지수는 매우 낮았어요. 서울과 경기도가 이렇게 관련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초록이, 디귿이 경기도, 파랑이가 서울입니다. 자, 이번 시험 범위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별책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혼자 풀어보세요. 그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